안녕하세요. 적지 않은 삶을 살아온 저는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겪은 일은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28년 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정신이 박혀있는 놈이었다면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는 여전히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바뀌기 어렵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그때보다 더해진 악독함에 놀라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고 지내온 기억이 갑자기 눈앞에 다시 그려진다. 28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이쁜 딸 하나를 가졌는데 평범한 가정생활을 즐기고 있던 중 외박이 늘어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 상황을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떠남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돌아오냐고 물었더니 최소 3개월은 출장을 가야 한다고 하여 당황스러웠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남편의 도움이 매우 필요한데 장기 출장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얼굴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다시 물어봤지만 시간조차 없을 거라며 저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양가지만 부여한 편도 아니었고 남편은 건설업을 하며 여러 지역을 돌아다녀야 했지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장기 출장을 떠난다는 말을 듣자 저도 걱정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도 낳았으며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일도 있기 때문에 일초일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출장을 떠난다고 말한 날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떠나버린 남편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사고 없이 잘 다녀오길 간절히 바랐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치지 않는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없는 동안 아이를 보면서 하루 빨리 출장이 끝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바람에요. 연락할 수단이 없어 걱정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무가 집으로 오셨어요. 저는 시무를 보자마자 남편한테 연락이 오지 않고 통장에 월급도 안 들어온다며 시무에게 연락이 왔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저를 보며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욕을 먹을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서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는 시무의 모습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더 어이없었던 건 제 때문에 지방에까지 내려가 일을 하게 된 거라고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왜 지방으로까지 내려가서 그 험한 일을 하겠어? 너랑 첫째식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연락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이란. 돈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집에서 놀고 음식을 먹는 게 왜 그리 불만이 많은 거죠? 때가 되면 돈을 보내줄 테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시간에 부엌일이라도 도와보세요. 어머님. 나는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다고만 생각하시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부업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했어요. 그래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메일을 바쁘게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놀고 먹는다는 얘긴 조금 서운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항상 집에 전화해서 혹시 뭔가 일이 있는지 물어봐줘요.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출장을 떠난 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전화도 오지 않아서 걱정되어 여쭤본 건데 이 정도로 욕을 먹을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그이가 일반 회사가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걸 분명 알기 때문에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마음속에서는 항상 다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어요. 너에게 전화가 오지 않아 고민하더니 어제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잘 지내고 있단 얘기를 들었어요. 우선 집에 좀 오라고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 말이에요. 갑자기 찾아온 시모와의 대화 중에 당황스럽게 만든 건 시모한 전화 통화를 했다는데 저에게는 아무 연락조차 없었던 거려. 알게 된 것을 당시에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한 달 동안 제게는 연락 한 통도 없었고 시모는 꾸준히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들을 때 머리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되짚어 남편이 출장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새겨보았지만 딱히 잘못한 일이 떠오르지 않아 남편의 행동이 납득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 시모는 제게 시댁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옷을 챙겨 입으라고 재촉했어요. 남편이 왜 제게 한 통의 전화도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저는 시모의 단달에는 옷을 챙기고 딸을 품에 안은 뒤 시어머니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도착해서 딸을 안은 채로 시모가 주방을 가리키며 손님이 오기로 했다며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에 이유를 물었지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가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만 했습니다. 시모가 화를 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따라갔지만 시댁으로 데리고 오게 된 이유를 알고 나니 상심스러웠습니다. 중요한 손님이 오겠으니 서둘러 준비해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재료를 보면 어떻게 나아갈지 알 수 있어?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기가 얼마나 어렵던지. 음식 한 그릇 만드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고. 너는 불편한 게 없지? 음식을 만드는 동안 애를 내가 볼 테니까 나한테 식사 준비를 돕도록 해줄래? 그러니까 지금 너보고 이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혼자 음식을 만들라는 거야? 이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다 해? 약속한 시간 내에 음식을 준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아버님께서 애를 돌봐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오셔도 끝내기 힘들겠어.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간 이유는 곧 손님이 오셔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저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짜증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월급도 들어오지 않아 당장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시모는 이런 제 고민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만 중시하며 좋게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혼자 힘들 것 같다고 확실하게 얘기했을 때 시모는 제 딸을 시부에게 맡기고 나서 핀잔을 주며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저는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했고 그렇게 2시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꽤 많은 음식을 만들어냈지만 한숨을 쉬고 있는데 시모는 볼일이 끝났다면 지금 돌아가도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게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더라도 얼굴을 붉히며 지내는 것보다는 최대한 좋게 하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볼일이 끝났으니 월정이 되어 빨리 나가라며 화를 내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모는 제게 대접하지 않으면서 시모에게만 연락하고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는데 혼자 노력하는 것은 소용없는 것 같아요. 시모가 그만 나가라고 했을 때 홧김에 속에 있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업을 할 때 가기 전에 몇 가지 음식을 챙겨 먹으려고 했어요. 당장 그 손을 내려놓고 제 허락 없이 음식에 손대는 건 경솔한 일이에요. 일이 끝났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했는데 제 말에 기분이 나쁘면서 당연한 일이 아니냐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땀 흘리며 준비한 음식을 가정부 취급하듯 내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만든 음식을 좀 가져가도록 하는 건데 왜 문제가 되는 건지요? 오늘 만든 음식 중 절반을 가져갈 테니까요. 집안일과 부업이 쌓여 있으니 시간을 손해본 것만큼 부탁드려요. 손님이 오려고 하니 음식을 챙겨가야겠죠. 음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먹지도 못했는데 남겨둘 수는 없으니까 내가 제 책임으로 챙겨야겠죠. 그래야겠지요. 어찌됐든 그의 출장 끝나고 집에 올 때가 몇 달 남았으니 제가 혼자 먹을 양만큼만 가져갈게요. 이런 일에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머니께서 날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시는군요. 제가 악독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이러다가도 널 싫어하진 않을 거고 오늘은 중요한 손님이 오겠으니 참기로 하죠. 다른 날이었다면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속이 타버리겠어요. 시모는 얼굴이 붉어지면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시간이 없다며 대충 음식을 챙겨나가라고 했지만 결국 제 몫만큼 챙겨갈게요. 음식을 싸들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제 딸이 웃으며 반겨줬고
양손 가득 음식을 챙겨 집으로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계속해서 태우나라 소리를 내서 택시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큰 도로에 나와서 집과 시댁 사이는 걸어서 20분을 좀 넘어가는 거리이지만 양손에 음식을 든 채 아이를 물고 걷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힘들게 길을 걸어가는 도중 택시가 정차한 것을 발견했고 서둘러 택시를 잡으려 앉았습니다. 택시 문이 열리고 내려온 승객을 볼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 출장이 있는 것으로 말했던 남편이 어떤 여자와 택시에서 내렸다는 소문을 듣고 조심스레 여자의 손을 잡아주고 내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광경이 너무 충격적해서 몸이 굳어버리고 남편은 여자의 손을 잡고 웃으며 나를 향해 걸어오더군요.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급히 몸을 숨겼어요. 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애인 사이 같았는데 제게 남편이 두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우리를 두고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데 그 광경을 지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하게 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남편 뒤를 따라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방금 전 나왔던 시댁이었고 남편과 여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게 된 저는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미쳤어요. 남편이 저에게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것은 다른 여자에게 홀린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상태로 양손에 들려있던 음식을 패덩이 치고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발을 디뎌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자제력이 없는 것이 보기 싫다. 그런대로 너희들은 전생연분이라고 하니 뒷일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가진다고 생각해. 어머, 이 애는 천천히 가질 거야. 저희도 신혼생활을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단 정리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정리한 다음에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어. 문제를 더 키우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조용히 이혼해. 엄마도 그 사람을 너무 긁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손해를 입으면 귀찮아요. 아직은 전혀 몰랐을 거니까요. 그렇게. 모를 수 있지만 아까게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열불이 터져야 했는지 몰라. 하루 빨리 너희들이 이혼하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 나는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음식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었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자기가 음식을 만들었으니 챙겨가야 한다고 말하며 양손 가득 가져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날지? 마음속으로는 당장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억누르기 힘들었어. 너랑 사과가 온다는데 그 전에 빨리 보내야 하니까 화가 나는 거를 견디며 힘들게 참았지만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너무 어려웠어. 힘들었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어차피 칼라 설 거면 서로가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미지가 며느리한테 마음이 떠났는데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좋지 않잖아.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확실하게 그 사람에게 갈라서겠다고 얘기하고 끝내려고요. 저도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할지 몰랐다니까요.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 통했고 이 사람이 좋아서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했어요. 되자마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직진하기로 했어요. 잘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걔는 집안도 별로 안 좋지 않았나 봐요. 새아가 집안은 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식당을 한다는데 그럼 재산도 꽤 될 텐데 좋은 조건이겠죠.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게 되자 온몸이 분노로 끓어올랐고 아이를 들쳐온 상태에서 주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순간 시댁 식구들과 상간녀는 확 놀래 주변을 살핀 뒤 당황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는데 이미 감정 조절이 힘들어져서 식탁에 있던 음식들을 모두 엎어버렸고 양손에 가득한 음식을 주어서 상간녀 얼굴을 향해 비열하게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돌발적인 행동을 보인 제게 강하게 밀치며 최대한 좋게 이혼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역겹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꼴보기가 싫어서 남편의 얼굴을 향해 망설임 없이 뺨을 올려치며 버렸습니다. 시모는 자신의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는데 제게 달려들려 하길래 식탁에 올려져 있던 뜨거운 소고기국을 얼굴에 뿌렸습니다. 시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고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게 위자료를 챙겨줄 테니 여기까지만 하자며 이혼을 확정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이제는 지겹다. 나도 능력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당신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집에 들어가면 매번 아이 울음소리에 당신은 인형에 눈을 붙이거나 고치고 항상 아낀다는 척 공상스럽게 살며 너무 답답하다고 느꼈어.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지내는 동안 내 삶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집안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 당신에게 앞으로 내 삶을 맡기면 나는 이런 비극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지?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살면 내 인생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당신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얼마 안 되는데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나는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내게는 가진 것이 없더라도 너와 함께 살면서 행복했고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확신했다. 나는 내가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아 외박하고 있는 건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내가 더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월급도 보내지 않고 전화 한 통 없었다. 내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알았으니 놔둬요. 여기까지만 할게.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합시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내가 조용히 도장을 찍고 마칠 생각했던 것은 큰 오산이에요. 간통죄로 너희 둘 다 속아 넘어가게 될 거야. 그냥 위자료를 받고 조용히 가겠어. 가라고. 간통죄가 말만 하면 끝나는 줄 아냐? 증거도 없는데 어디서 이렇게 큰 소리야.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난 그냥 손님을 부른 것뿐이야. 뭘 하겠다고 확실한 것도 없어. 정식적으로 이혼하면 그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재혼시킬 거야.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위자료를 받아 조용히 물러나라. 등에 엎여있는 애도 뺏기고 싶지 않다면 나무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우리가 생각 없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현장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었어요. 그에 반해 남편은 이미 저와 이혼을 위해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상대를 간통죄로 처벌하고 싶었지만 그 일이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고 법적인 다툼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손해 또한 감수해야 해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더 이상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싸움은 어렵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도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위자료를 받아낸 뒤 갈라졌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어떠한 미련도 없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리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받게 된 충격적인 상황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점점 도끼가 차올랐고 보란 듯이 잘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훌륭한 남편 곁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전에 있었던 나쁜 기억들을 모두 잊을 수 있었고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연도 만들어주시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여유롭게 되었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혹시 그때 이혼했더라면 조금 더 잘 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의 남편은 전 남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에게 정말 잘 해주시고 우리는 서로 큰 문제 없이 함께 있으면서 매 순간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안에서는 순탄했던 것만큼의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아픔을 겪게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 젊은 나이에 혈액암에 걸렸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이 떠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 해서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28년 전에 저와 딸을 버린 전 남편이 반가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운 시간에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그 순간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분이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아니, 이게 누구지? 정말 당신이 맞아. 우리 28년 만이야. 아까도 앞을 스쳐 지나갈 때 잠깐 얼굴을 봤는데 당신인 것 같아. 긴가민가 했다가 다시 확인해보니 당신 맞아. 이런 아기를 보면 세상이 참 넓고 많고 많은 장소에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는 아는 지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착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당신을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그곳에 영종사진이 걸려있는 여자는 아마도 우리 딸은 아니야? 본래 끝났으면 그냥 갈 길 가면 돼. 왜 아는 척하고 너랑 말을 섞는 건지?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내가 지금 제정신을 찾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설마 28년 만에 보는 내 딸이 용종사진으로 걸려 있는 건가? 애비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떠났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마음이 아프겠지? 나도 그 정도 자격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오빠 딸이야?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정말 신기해. 그런데 오빠, 딸이 죽었으면 보험 들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 돈 저 여자가 다 가져가겠지? 오빠도 친구면서. 친딸에게 나오는 봉금 받을 자격이 되는 거죠.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데 제 딸 이름은 원래 정연이 아니었나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개명을 했나요? 아무튼 어떻든 간에 보험금이 나온다면 제도 자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친부니까 외끼를 가져갈 수는 있을 거예요. 보험금은 얼마가 나왔나요? 생명보험 많이 드러났나요? 전 남편의 막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에 들리는 건 전부 집어들어 던져버렸어요. 난리를 치자 남편이 무슨 일인가 묻더라고요. 급한 속도로 다가와서 얼굴을 갖다 주었으나 조금 전에 있던 상황을 알린 후 나의 전 남편은 남편을 강하게 밀쳤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하며 전 남편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28년 전이든 지금이든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에 분노하여 얼굴에 손을 올린 순간 옆에서 말리던 여자가 내 머리를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28년 전에 나를 내쫓고 만났던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가 옆에 있다는 것을 보니 그 여자와는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정리를 해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내 머리를 잡아 끈 여자의 머리를 한 손금씩 잡아 뜯어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다. 안치실에 있던 제 딸이 나와선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전 남편과 여자에게 거침없이 발길질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사람들 뭔데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갈갈이 찢어 발길 연놈들아, 왜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행패야? 당장 안 꺼져. 흥분할 필요 없어. 저런 놈 상대할 필요 없다. 진정하고 들어가 있어? 엄마가 여긴 알아서 정리할게. 경찰 불렀으니까 여기 아수라장 만든 거 다 비용 처리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괜히 키운 만큼 가치가 없는 건 아니야. 게다가 내가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아니라 내와의 관계로 태어난 우리 딸은 여전히 건강한 상태로 살고 있어. 얘는 당신이 28년 전에 버렸던 건데 너는 그의 친모야. 지금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 당신이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자랐어.
전 남편은 자기 친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놀라서 황급히 반응했어. 아이가 너무 자라서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커져서 놀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 그러니까 현재의 남편과 재혼을 할 때 그 남편 또한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이 있었고 제 딸보다 약간 더 연세가 많은 또 다른 딸을 키웠던 것 같아. 그 딸을 친딸처럼 대할 정성을 기울여온 기억 때문에 혈액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특히 마음속에 상처가 남은 일이야. 이렇게 되어서 아픈 마음이 2배로 드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 모습을 보고 자기 친딸이 떠난 줄 알고 전 남편은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것 같았는데 당황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전 남편이 우리 가족을 보자마자 한마디 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자신이 받아들일 게 많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딸에게 용돈을 좀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28년 전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버린 딸에게 손을 벌린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에 화가 났고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제 딸이 저를 진정시키더니 자기 친아빠 앞에서 풀스윙으로 전 남편의 뺨을 향해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올려쳐 버렸습니다. 반대편은 나를 버린 것에 대한 대가인 것이었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한 대는 우리 엄마를 버린 것에 대한 대가다. 당신과 같은 쓰레기가 나와 피가 섞인 친아빠라는 것이 너무 치욕스럽고 소름 끼치는 거야? 어디서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엄마와 내가 고생한 28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전 남편이 자기 딸에게 뺨을 맞은 것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비틀거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여자가 어떤 얘기를 하려 하는 순간 제 딸이 손을 올리려 했더니 분노한 모습이 무서웠는지 움찔거리며 전 남편은 뒤로 몸을 숨겼어요. 배구 선수인 제 딸에게 풀스윙으로 양뺨을 맞았으니 정신이요. 운전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딸이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뺨을 올렸을 때 28년간 묵었던 체증이 한 번에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전 남편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다가 되려 뺨을 맞고 저희가 피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고 난 뒤 꼬리를 내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을 보면 그때 이혼을 한 것이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 조사 중에 전 남편의 집안 사정을 알게 되었는데 저와 이혼한 후 전 남편은 상간녀와 새살림을 차렸지만 재벌은 못 주겠다며 다른 여자와 다시 바람을 피우며 이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10년 전에 사고로 사망하면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남겨진 재산으로 흥청망청 노름에 빠져 살다가 지금의 여자를 만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었다면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치는 일이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위자료를 받고 서둘러 이혼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 사람을 보고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지금의 삶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제 딸이 떠난 것은 마음 아플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며 이 행복이 깨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우리의 현재 가정을 소중히 여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대로 현재 곁에 계신 배우자와 자녀들을 항상 아끼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